여러분 안녕하십니까? BTV 주간 종합 뉴스 시작합니다. 지난 5월 인천 서구와 김포시는 5호선 김포 검단 연장 사업 추진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죠. 사업에 진척이 있을 거라는 기대와 달리 연장 노선을 두고 여전히 평행선을 달리고 있는데요. 노선 결정이 늦어지면서 정치권은 물론 주민들 간 갈등만 커지고 있습니다. 이정윤 기자입니다. 지난 5월 지지부진했던 서울 5호선 연장 사업의 청신호가 켜졌습니다. 인천 서구와 김포시가 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한 겁니다. 가장 큰 걸림돌이었던 검폐장 이전 문제는 서구 영향권 밖으로 결정하고 노선 결정을 위한 협의체도 본격 가동하기로 했습니다. 검폐장 위치를 어떻게 할 것이냐, 두 번째 이제 노선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 쟁점인데, 첫 번째 가장 걸림돌이었던 검폐장 그 위치 부분에 대해서 공감대가 있기 때문에 이후에 이제 노선 부분은 대광에서 중심을 잡고 신속하게 진행할 예정이거든요. 한두 달 내에 이제 결정을 할 예정으로 있는데, 그러다 보면 이제 첫 번째 큰 걸림돌이 해소가 됐기 때문에 사업은 훨씬 빨리 진행될 거로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노선안을 두고 인천시와 김포시는 여전히 평행선을 달리고 있습니다. 인천시는 검단 남쪽을 U자형으로 경유하는 노선을, 김포시는 검단 북쪽을 지나는 노선을 제시한 상태. 인천시는 검단 지역을 많이 경유하고 인천 1, 2호선과 환승이 될 경우 경제성과 수혜 지역이 크다는 입장입니다. 반면 김포시는 노선이 길어지면 사업비와 운영비가 늘어날 것이라며 검단 지역에 정거장 한 곳을 두는 직결 노선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서구의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은 서울 5호선 연장 노선을 두고 김포 정치권 지역 이기주의가 도를 넘어선다고 비판했고, 신동근 국회의원도 입장문을 내고 5호선의 빠른 추진을 위해 서구 입장을 배려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5호선 노선 결정이 늦어지면서 서구 주민들 간 갈등마저 커지고 있는 상황. 일부 주민들은 인천시가 제안한 노선을, 일부 주민들은 대강이 중재안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노선 결정을 위한 협의체가 최근까지 여러 차례 열렸지만 결론을 내리지 못하면서 언제쯤 노선안이 결정될지 여전히 안개 속입니다. BTV 뉴스 이정윤입니다. 인천 검단의 한 신축 아파트 주차장이 철근 누락으로 붕괴되는 사고가 발생했죠. 그런데 다른 공공주택 단지들에서도 철근이 누락되거나 설계대로 시공되지 않은 사실들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민간 아파트 단지들까지 걱정이 확산되는 모습입니다. LG헬로비전 이관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공사가 거의 끝나 오는 10월 입주를 앞두고 있는 인천 서구의 한 행복주택 단지입니다. 500여 세대 규모의 이 아파트 단지는 지난 4월 무너진 검단 아파트의 주차장처럼 지하 주차장을 무량판 구조로 지었습니다. 최근 국토부의 공공주택 철근 누락 조사에서 이 아파트는 지하 주차장 무량판 기둥 109개 중 37개 기둥에서 전단 보강 철근이 부족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국토부는 구조 계산 오류가 철근 누락 원인이라고 밝혔습니다. 시공 과정에서 빠진 게 아니라 설계 때부터 철근이 부족했다는 것입니다. 설계와 감리 과정에서 문제를 발견하지 못한 것입니다. LH는 지난 2017년부터 지하주차장 설계 때 균열과 처짐에서 유리한 라멘 구조 대신 무량판 구조를 도입했습니다. 기둥이 많지 않아 주차폭을 확대할 수 있고 기존 라멘 구조보다 공사비를 크게 절감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라멘 구조에 비해서 이 무량판 구조가 인건비가 적고 층고가 낮기 때문에 아마 그 비용 절감 차원에서 이 무량판을 도입한 걸로. LH는 철근이 덜 들어간 지하 주차장에 기둥 100개를 추가로 지어 구조를 보강하기로 했습니다. 기둥이 늘어나면 주차 면적이 줄어들 수 있어 주민 불편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국토부는 LH가 2017년 이후 발주한 공공주택 중에서 지하 주차장을 무량판으로 시공한 91개 단지 중 15개 단지에서 철근 누락을 확인했습니다. 초기 조사만으로 철근이 덜 들어간 아파트들이 잇따라 확인되자 아파트 입주민들은 걱정을 거두지 못하고 있습니다. 국토부는 사람들이 거주하는 건물이 아닌 주차장의 철근 누락이라며 애써 안심시키는 모습입니다. 무량판이 적용된 지하 주차장의 기둥 부위에만 해당합니다. 지하 주차장 상부에는
세대들이 입주해 있는 건물이 없습니다. 모든 아파트의 모든 부분에 대한 불안으로 근거 없이 확대할 필요는 없다고 하겠습니다. 국토부는 민간 기업들이 발주한 무량판 구조에 대해서도 국민 불안이 없도록 전수조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아파트 입주민들은 철근 누락 전수조사 필요성에 공감하면서도 내가 사는 아파트에 철근이 누락됐을까 걱정하는 마음까지 혼란을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관서입니다. 서부권 광역소각장 예비후보지 선정을 두고 영종 주민들의 반발이 거세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영종 주민들은 기자회견을 열어 예비후보지가 졸속과 부실로 선정됐다며 백지화를 촉구했습니다. 주민들의 반발이 커지자 인천시는 예비후보지를 압축하려던 계획을 잠정 보류했습니다. 이형구 기자입니다. 소각장 예비후보지 선정에 반발한 영종 주민들이 피켓을 들고 인천시청에 집결했습니다. 분노한 민심을 삭발식으로 표출하며 투쟁 결의를 다집니다. 영종 몰빵 소각장 원점 무효! 서부권 입지선정위원회의 소각장 예비후보지 선정 과정에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중구와 동구, 옹진군이 사용할 소각장 선정에 미추홀구 주민이 대표로 참여한 건 공정성과 법령 위반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용역사의 선정 방식을 문제 삼았습니다. 각 위원들에게 예비 후보지 가운데 제외할 5곳을 선택하도록 하고 남은 곳 중 후보지를 선정했다며 졸속 행정으로 규정했습니다. 평가 항목과 배정 기준에 따른 객관적이고 공정한 평가가 아닌 미리 짜놓은 각본에 의거 예비 후보지 5곳을 빼기 투표 방식으로 영종지역 변증되게 선정하였다. 졸속, 부실, 불공정 원천무효 백지화를 선언한다. 영종지역 정치권도 백지화를 촉구했습니다. 영종에 이미 공항 소각장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네. 그런데 소각장 하나 더 생기는 거 됩니까? 우리 영종의 소각장을 못 들어오게 앞장서서 막아내겠습니다. 오늘 정말 햇볕도 뜨겁고 이런 무더운 날인데 정말 뛰어놀아야 될 아이들이 여기까지 나와서 한 거에 대해서 저도 가슴 아프고 저도 책임을 느낍니다. 잘못된 것을 우리가 바로잡겠습니다. 거센 반발 속에 서부권 소각장 선정은 결국 보류됐습니다. 인천시는 26일 예정됐던 서부권 소각장 입지선정위원회를 연기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날 앞서 공개된 예비후보지 5곳을 3곳으로 압축할 예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주민들의 강한 반발에다 입지선정위원회 위원 중 주민대표 2명이 사퇴하면서 선정 계획을 보류했습니다. 인천시는 주민 수용성을 높이는 방안을 찾고 주민과 소통을 강화한다는 계획입니다. BTV 뉴스 이영구입니다. 어느덧 내년 총선이 8개월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특히 인천 지역의 경우 다양한 이슈로 인해 큰 변화가 예고되고 있는데요. 우리 지역 총선 준비 어떻게 되고 있는지 LG헬로비전 송효창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현재 인천은 13석의 국회의원 자리가 있습니다. 지난 총선과 보궐선거 등을 통한 지역 국회의원 비율은 더불어민주당이 9석, 국민의힘이 2석, 무소속 2석입니다. 부평구갑 이성만 의원과 남동구을 윤관석 의원의 경우 민주당으로 당선이 됐지만 최근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의혹으로 탈당하면서 무소속인 상태입니다. 지역에서는 내년 4.10 총선을 앞두고 선거 채비를 갖추고 있습니다. 우선 국민의힘입니다. 일명 유정봉 라인으로 꼽히는 이행숙 정무부 시장을 시작으로 박병일 인천시 정책수석과 박세훈 인천시 홍보특보, 조용균 인천시 정무수석과 고주룡 인천시 대변인, 손범규 인천시 홍보특보 등이 총선을 대비 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민주당 역시 전직 단체장들에 거치해 여러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습니다. 박남춘 전 인천시장을 포함해 김정식 전 미추홀구청장과 고남석 전 연수구청장, 이강호 전 남동구청장과 박형우 전 계양구청장, 이재현 전 서구청장 등이 민주당 총선 출마 예정자로 꼽히고 있습니다. 특히 민주당 텃밭으로 알려진 부평과 계양에도 큰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우선 돈봉투 살포 의혹으로 탈당한 이성만 의원의 자리에는 홍미연 전 부평구청장을 비롯해 민주당 내부 인사들이 자리를 엿보고 있습니다. 여기에 국민의힘에서는 조용균 시 정무수석의 참여도 거론되고 있습니다. 지난 3월 인천시 정무수석으로 임명된 조용균 시 정무수석은 조만간 사퇴 의사를 밝힐 것으로 보입니다. 계양 지역에서는 민주당 당대표인
이재명 의원의 거취에도 여러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습니다. 이 대표는 비례대표로 출마하고 연수구갑의 박찬대 의원이 이 대표의 자리인 계양구 을로 나온다는 말도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까지는 결정된 것이 없어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8개월 앞으로 다가온 총선, 인천 지역 정계에 어떤 바람이 불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송유창입니다. 학교가 부족한 신도시는 원거리 배정과 과밀 학급 문제로 몸살을 앓는데요. 인천에 5개 학교가 신설됩니다. 교육부 심사를 통과했는데 청라와 검단, 송도 등에 들어섭니다. 배상민 기자입니다. 인천에 학교 5곳이 신설됩니다. 지난달 28일 열린 교육부 중앙투자심사에서 인천시 교육청에 의뢰한 5개 교가 모두 심사를 통과했습니다. 해당 학교는 송도국제도시 첨단 1고와 아라 3중, 검단 신도시 검단 3고, 청라국제도시 청라 4고, 송도 역세권 사업지구 옥년 1초 등입니다. 청라 4고와 검단 3고는 적정 승인을 받았습니다. 첨단 1고는 공동학군 운영관리 방안 검토, 아라 3중은 개발지구 내 학교 설립 계획 보고를 조건으로 승인됐습니다. 옥년 1초도 인근 학교 소규모화 대책을 수립하는 조건으로 통과됐습니다. 송도와 청라 지역의 고등학교 신설은 2013년 이후 10년 만입니다. 신도시 내 3개 고등학교 신설은 원거리 통학 문제와 고등학교 과밀 해소 문제를 해소하는 데 기여할 전망입니다. 옥년 1초의 경우 과거 송도로 이전했던 능어대 중학교 부지에 들어섭니다. 또한 아라 3중은 송도 11공구에 신설되는 최초의 중학교입니다. 시교육청은 앞서 원거리 배정 최소화를 위해 2006년 3개 학교군 편성 이후 17년 만에 6개 학교군으로 고등학교군을 조정했습니다. 17년 만에 학교군 조정 등 우리 교육청의 노력뿐 아니라 학부모님들이야 여러분들의 지원과 응원 덕분인 것 같습니다. 이번에 승인된 5개 교의 2027년 개교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5개 학교는 모두 2027년 3월에 개교할 예정입니다. BTV 뉴스 배상민입니다. 서울 서희초 교사 사망 사건 이후 교권 회복에 대한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인천에서도 이와 관련해 긴급 간담회가 진행됐는데요. 도성훈 교육감은 교권 보호를 위한 제도 마련에 힘쓰겠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NIB 이하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서울 서희초등학교 교사 사망 사건과 관련해 교권 회복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26일 인천에서도 교원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긴급 간담회가 열렸습니다. 인천교사노조와 인천교총, 전국교직원 노조를 비롯한 교원단체 8곳이 참석한 가운데 도성훈 교육감은 먼저 서희초 교사 사건에 대해 굳은 책임감을 느낀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인천시 교육청이 간담회를 준비하며 내세운 대책에 대해 언급했습니다. 먼저 교원에게 어려움이 닥쳤을 때 교육청 모든 교원이 돕겠다고 말했습니다. 고용 형태, 사립 공립을 떠나 모든 교원이 어려움을 겪을 때 신속한 대응을 해나가겠다는 입장입니다. 신속한 대응, 다각적 지원으로 누구도 외롭지 않은 학교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교육활동권을 보장하기 위해 실질적인 제도 마련에 노력하겠다고도 말했습니다. 시도교육감협의회와 국회, 교육부 등과 협력해 법률 개정에 힘쓰겠다는 계획입니다. 법률 개정을 위한 노력에 힘쓰고 제도 개선을 위해 흥분하는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의견을 대신하겠습니다. 한편 비공개로 이뤄진 간담회에선 아동학대 신고 시 최소한의 교원보호장치 마련과 악성민원 별도 대응 창구 마련 등이 요구된 걸로 알려졌습니다. 인천시 교육청은 이날 간담회를 시작으로 유관 기관과의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신속한 후속 대책을 마련한다는 방침입니다. NIB 뉴스 이하영입니다. 인천항을 통한 중고차 수출량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특히 주목할 점은 컨테이너선을 통한 중고차 수출이 크게 늘고 있다는 건데요. 중고차 수출이 인천항 컨테이너 물동량을 견인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지영 기자입니다. 차량을 실은 지게차가 컨테이너 안으로 들어갑니다. 이동 중 충격으로 차량이 손상되지 않도록 밧줄로 단단히 고정합니다.
자동차를 컨테이너에 싣는 쇼어링 현장입니다. 12m 길이 컨테이너 한 대에 평균 4대의 자동차를 실을 수 있습니다. 올 상반기 인천항을 통해 수출된 중고차는 23만 4천여 대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약 57% 늘어난 수치입니다. 특히 눈에 띄는 점은 이런 컨테이너선을 활용한 중고차 수출이 눈에 띄게 늘고 있다는 점입니다. 수출 환경은 코로나19 이후 크게 바뀌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자동차 운반선이 부족해지자 컨테이너선이 대안으로 급부상했습니다. 지난해 말부터는 컨테이너 공급이 늘면서 운임도 더 떨어졌습니다. 때문에 중고차 수출업계의 컨테이너 선호도는 더욱 뚜렷해지고 있습니다. 전체 중고차 수출량 가운데 자동차 운반선을 통한 수출은 5만여 대, 컨테이너선에 선적된 자동차 수는 18만 3천여 대로 3배 이상 차이가 납니다. 지난해보다는 약 한 30% 정도 증가한 것 같습니다. 국내에서 작업하는 것도 전문적으로 종사하는 사람들, 업체 이런 게 생기다 보니까 자연 발생적으로 양도 늘어났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상대 바이어들도 만족도가 굉장히 높아간 것 같습니다. 급증한 중고차 수출은 올해 인천항 전체 컨테이너 물동량을 견인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인천항의 컨테이너 물동량은 약 165만 TEU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6.1% 늘었습니다. 인천항만공사는 올해 컨테이너 물동량 목표치를 345만 TEU로 정했습니다. 하반기까지 증가세를 이어가기 위해선 지난 6월 개설된 중동지역 컨테이너 항로의 항차를 확대하고 신규 항로도 추가로 개설한다는 구상입니다. BTV 뉴스 김지영입니다. 폭염 속에서 코로나19 바이러스가 다시 유행하고 있습니다. 인천의 코로나19 확진자 수는 지난 1월 이후 7개월 만에 2,000명대를 넘어섰습니다. 호흡기 질환으로 병원을 찾는 환자도 급증하고 있는데요. 코로나19 확산세가 커지자 방역당국도 대중교통 등 다중이용시설에선 마스크를 다시 착용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보도에 김지영 기자입니다. 인천의 한 종합병원 호흡기내과 진료실. 호흡기 관련 질환으로 병원을 찾는 사람들이 진료 순서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최근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재확산하면서 병원을 찾는 환자도 크게 늘었습니다. 지난주부터 해서 지금 입원 환자들도 늘고 있고 호흡기 클리닉을 찾는 환자분들도 많이 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별 진료소라든지 호흡기 클리닉에 내원하는 환자들은 한 25%, 30% 정도 증가를 한 것 같고. 전국의 코로나19 환자 수는 5주 연속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지난 6월 10,000명대 수준이던 일일 확진자 수는 한 달 만에 5만 명대를 돌파했습니다. 인천도 지난 1월 이후 7개월 만에 일일 환자 수가 2,000명을 넘어섰습니다. 폭염 속에서도 거리에는 다시 마스크를 착용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습니다. 코로나 재유행 걱정에 방역 지침과 관계없이 자발적으로 마스크를 쓰는 겁니다. 더워도 어떻게 할 수 없이 써야지. 나도 한번 들어보니까 많이 한 400명 이상 늘었다고 해가지고 내 자신이 알아서 해야지. 버스나 지하철 같은 데에서 이제 아무래도 실내 공간이잖아요. 밀폐된 공간이다 보니까 감염될 우려가 있을 수도 있겠죠, 아무래도. 저도 그 부분에서는 솔직히 벅보는 심정이긴 한데 때로는 제가 이제 또 건강에 악화가 되면은 주변에 있는 사람들한테 피해가 갈 수도 있기 때문에. 인천시도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특히 노약자 등 고위험군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요양병원 등 감염 취약시설을 집중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또 집단 감염 발생 시 신속 대응반을 운영하고 먹는 치료제 처방률을 높이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 코로나 병상 가동률은 30% 이하로 지금 유지하고 있어서 대응 가능한 수준입니다. 하지만 추가적으로 코로나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 고위험군 보호를 위해서 먹는 치료제 처방률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여 처방률을 제고시키고 담당 약국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 확산세가 커지자 방역당국은 2일 대중교통 등 다중이용시설에선 다시 마스크를 자율적으로 착용해달라고 권고했습니다. 코로나19 감염병 등급을 현 2급에서 4급으로 하향할지 여부는 다음 주 중 발표할 전망입니다. BTV 뉴스 김지영입니다.
장마가 끝나자 연일 푹푹 찌는 찜통더위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폭염 경보가 이어지면서 온열 환자가 속출하고 있는데요. 당분간 폭염이 계속될 전망이어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정윤 기자의 보도입니다. 푹푹 찌는 한낮 도심. 물놀이장이 사람들로 북적입니다. 친구들과 물장구를 치고 시원한 물줄기를 맞으며 신이 난 아이들. 어른들도 잠시나마 한낮의 열기를 식히며 더위를 잊습니다. 아무래도 집에서 가깝고 애들 세상 좀 안전하게 놀 수 있으니까 좋아라 하는 저 표정 보니까 저도 들어가지 못하지만 시원해요. 보기만 해도. 공원에서 잠시나마 휴식을 취하는 어르신들. 시원한 나무 그늘 아래 옹기종기 모여 앉아 더위를 피해봅니다. 집에 있으면 그냥 뭐라 그럴까 답답하고 눈이들 걷지 않으면 다리가 뻣뻣해갖고요. 좀 힘들어요. 편하죠. 편하죠. 시원해서 나오죠. 장마가 끝나자 연일 폭염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찜통더위가 계속되면서 온열 환자도 속출하고 있습니다. 인천에선 30일 하루 동안 3명의 온열 환자가 발생했고 지난 주말에만 전국적으로 온열 환자 12명이 숨졌습니다. 당분간 폭염이 계속될 전망으로 특히 건강관리에 주의해야 합니다. 노약자는 낮에 야외 작업과 외출을 자제하고 물을 충분히 마시는 게 중요합니다. 만약 일사병이 의심되면 즉시 119에 신고한 뒤 환자를 그늘이나 시원한 장소로 옮겨 쉬도록 해야 합니다. BTV 뉴스 이정윤입니다. 앞서 보신 것처럼 찌는 듯한 폭염으로 온열질 환자가 잇따르고 있는데요. 지난 주말엔 전북에서 3.5 규모의 지진까지 발생했습니다. 인천도 올 연초에 3.7 규모의 지진이 발생하는 등 지진에서 자유롭지 못하죠. 올해는 역대급 장마와 폭염에 이어 지진까지 자연재난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박원기 기자입니다. 자연재해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제는 이상기후라고 말할 수 없을 정도로 기후변화가 일상이 됐습니다. 그 결과 가뭄과 폭우, 폭염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올해 초 전국적으로 심각 지경까지 갔던 가뭄은 6월 말 장마가 시작되면서 해결됐습니다. 하지만 장마는 폭우를 동반했고 곳곳에 물폭탄을 터뜨렸습니다. 전라북도 지역은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전국 농경지 피해의 절반 정도를 차지했습니다. 장마가 끝나자마자 이제는 폭염이 시작됐습니다. 31일 9시 기준 도내 14개 시군 전체에 폭염 경보가 발령됐습니다. 지난 29일에는 장수군 북쪽 17km 지역에서 규모 3.5 지진까지 발생을 했습니다. 주택 담장이 갈라지고 아파트 벽에 균열이 일어났습니다. 규모는 3.5였지만 계측 진도는 5 정도였습니다. 진앙지가 지표면과 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특이하게 지금은 내륙세에 발생되고 있으면서 또 이렇게 깊이도 지표면과 가까운 데서 발생이 되다 보니까 규모의 부분에 대한 진도가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이렇게 좀 심각한 그런 단계로 이렇게 지금 지층이 변화되는 그런 것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올해에만 도내에서 발생한 지진은 군산과 완주, 장수 등 모두 3건입니다. 예전과 다르게 지진이 내륙 지역에서 많이 발생을 했습니다. 이제 기후는 물론이고 지진에서도 전라북도 지역이 자유롭지 않게 됐습니다. 전라북도는 재난대책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풍수에게 사는 사람마다의 매뉴얼이 있습니다. 그 매뉴얼에 따라서 지금 적극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매뉴얼이 있다 하더라도 실제 현장에서 작동이 돼야 그게 실효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저희 도에서는 해당 시군하고 계속 업무 협의라든지 영상 통화를 통해서 한편 전북에서는 지난 1978년부터 최근까지 모두 94건의 지진이 관측됐습니다. 가장 컸던 지진 규모는 4.9로 지난 2021년 8월 군산에서 발생을 했습니다. BTV 뉴스 박원기입니다. 폭염 경보가 연일 발효되고 있습니다. 여름철 농작물 수확이 한창인 요즘 농민들은 살인적인 더위와 사투를 벌이고 있는데요. 극단적인 날씨에 농산물 피해까지 커지고 있는데 일손마저 없어 삼중고를 겪고 있습니다. 박희분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한낮 폭염이 최고조에 이른 시각 비닐하우스 안입니다. 노부부가 구슬땀을 흘리며 상추를 수확합니다. 폭염과 호우가 반복되는 날씨에 병해충까지 늘어나 작업량은 배로 늘었지만 출하 시기를 맞추려면 작업을 멈출 수가 없습니다. 병해충이 제일 많아져요. 따라서 날씨가 더워지니까 병충해가 더 많아지니까 더 힘들다는 얘기지. 그리고 사람도 물론 힘들고. 그야말로 살인적인 무더위에 비닐하우스 안은 불가마처럼 펄펄 끓습니다. 오후 2시 기준으로 이 지역의 기온은 섭씨 35도씨. 폭염 경보가 내려진 상태입니다. 이렇게 비닐하우스 안으로 들어오게 되면요. 지금 이 온도계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이 온도계는 44도를 가리키고 있는데 바깥 기온과 무려 10도나 차이가 납니다. 폭염과 사투를 벌이는 농민들을 더 힘들게 하는 건 턱없이 부족한 일손입니다. 비닐하우스 8개 동을 관리하는 김영학 씨. 함께 농사일을 꾸려오던 외국인 근로자들이 지난달 갑자기 일을 그만둔 뒤로 부인과 단 둘만 남았습니다. 안 하고 지금 때려치울 수도 없고 어쩔 수 없이 하는데 지금 사람 구하려고 여기저기 몇 군데 하고 계절 근로인가 그것도 지금 해놨는데 그것도 지금 빵꾸나가 들어오지도 않고 아주 미치고 돌아버리겠어요. 수확할 농산물이 산더미라 쉴 틈이 없습니다. 푹푹 찌는 하우스 속에서 하루에 12시간을 넘게 일해야 합니다. 5명 있어야 되는데 둘이 이러고 있으니 안 할 수도 없고 5시에 노상 나오면 저녁 보통 8시까지 이러고 있어요. 우리가. 해가 지날수록 예측 불가한 날씨도 농민들의 걱정입니다. 장마철 비를 흠뻑 머금고 있다가 폭염에 노출된 팥밭은 쑥대밭이 됐습니다. 뿌리가 썩어 들어가면서 농민들은 눈물을 머금고 밭을 갈아엎었습니다. 그래서 물건이 많이 망가지고 있어요. 지금 밭에다가 아래 내려가시면 썩어내서 팍팍 나요 지금. 그 중에 또 골라서 또 작업을 해야 되고 이러니까 애로사항이 많죠. 장마가 끝나자마자 찾아온 기록적인 폭염. 일손 부족에 경험해보지 못한 이상기후까지 현실이 되면서 농민들의 가슴은 타들어가고 있습니다. BTV 뉴스 박희붕입니다. 본격적인 휴가철을 맞아 물놀이장 찾는 분들 많으시죠? 안전요원이 따로 없는 곳에서 물놀이를 할 경우 주의하셔야겠습니다. 해수풀장과 풀빌라 등 사고가 잇따르고 있는데 대부분 안전요원이 없는 곳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최근엔 부산 피서지를 찾았던 인천 시민이 바다에 빠져 목숨을 잃었는데 이곳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박철우 기자입니다. 영도 하늘전망대 인근 바닷가. 물놀이를 하던 20대 남성이 물에 빠져 숨졌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대원들이 수색 작업 도중 물가로 밀려나온 남성을 발견해 병원으로 옮겼지만 결국 숨졌습니다. 안전요원이 없는 곳에서 발생한 사고였습니다. 젊은 20대들이 재미하고 하다가 구조가 됐다는 뭐 하나 소문 들었어요. 여름에 가족 다니려면 이런 데 바닥에 이런 데 이제 물놀이 하러. 이 사고 현장을 찾아가 봤습니다. 피서객들이 여전히 물놀이를 즐기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몰리는 해수욕장보다 한적한 해변가를 찾는 피서객들이 늘고 있는 추세입니다. 검색했는데 뷰가 이뻐가지고 오게 됐습니다. 하지만 이곳은 수심이 깊고 위험해 물놀이가 금지된 지역. 피서객들은 물놀이를 즐기며 심지어 바위 위에서 다이빙까지 합니다. 안전요원이 따로 없는 해변에서 인명피해가 날 수도 있지만 피서객들은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이 무더위에 해변을 찾는 피서객들이 늘고 있는데요. 문제는 안전요원이 없는 한적한 바닷가를 찾는 피서객들이 늘면서 순환사고의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최대한 사람 없는 쪽은 안 가려고 했는데 그래도 이제 물고기를 보려고 바위 옆으로 갔거든요. 근데 좀 갑자기 파도가 치면서 확 깊은 곳으로 좀 빨려 들어가는 느낌이 들었어요. 해수욕장과 일부 해변은 안전요원들이 배치되어 있지만 이처럼 작은 해안가는 안전요원이 없어 사고 발생 시 빠른 대응이 어렵습니다. 안전조끼는 무조건 있어야 될 것 같아서 입었고요. 네, 바위도 많고 그래서 좀 조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본격적인 휴가철을 맞아 피서객들이 부산 바닷가를 찾는 상황. 이 모든 해변에 안전요원을 배치하기란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 피서객 스스로 주의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리고 입수하실 때는 맨몸으로 들어가기보다는 안전조끼나 튜브 등 안전장비를 착용하고 입수하여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안전요원이 있는 해수욕장 역시 야간에는 대부분 철수하기 때문에 출입을 자제하는 등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BTV 뉴스 박철우입니다. 얼마 전 여론의 문매를 맞았던 소래포구 다리 없는 꽃게 논란 기억하시나요? 소래포구 어시장에서 살아있는 꽃게를 구입한 소비자가 집에 와서 확인해 봤더니 개가 죽어 있었다고 주장하면서 파장이 일파만파 커졌죠. 사건 이후 상인들은 자정 노력에 나섰지만 소비자들의 불만은 쉽게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이후 소래포구는 어떤 상황일까요? 김지영 기자가 직접 찾아가 봤습니다. 지금 손님분들은 많이 안 오시는 건 맞고요. 상인분들이나 상인회에서는 그동안에 이제 한 3개월 정도, 한 2, 3개월 정도 이제 그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불량 수산물에 대한 부분이라든가 아니면 죽은 거, 산 거, 원산지 미반에서 판매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일자 경고 없이 영업일이 15일, 그다음에 2차는 30일. 그 이후에는 이제 이 시장에서 우리랑 같이 일을 할 수 있냐 없냐 그런 부분까지도 판단을 해야 될 상황이 온 것 같아요. 그런 분들은 저희가 고소 고발을 한다든가 아니면 좀 강하게 처벌 규정을 만들어서 좀 진행을 함에 있어서 마찰도 물론 있을 수 있겠지만 양심적으로 파는 점포 분들을 상인들을 보호하기 위해서도 꼭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돼요? 안 돼요. 할머니가 돌다 날아 막 이렇게 댓글을 달아요. 언니 상처 주죠. 많이 주지. 그냥 길에 나가서 아니라고 보여줄 수는 없는 거고. 나 이 동네 사는 지가 한 50년 돼요. 이런 일이 좀 없어졌으면 좋겠구만. 이거는 솔직하게 팔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좋은 물건 조금이라도 싸게. 일단 좋은 물건을 팔아야 되고 동네가 잘 돼야지 먹고 살지 않겠어요? 그래요. 친절해야 된다고 봐요. 친절해야 된다. 옛날 몇십 년처럼 장사 그냥 주먹으로는 안 돼요. 단골 장사해야 되는 거고 사든 안 사든 일단은 우리 집에 오는 손님이잖아. 그러니까 내한테 안 샀다고 해서 막 그렇게 그럴 필요는 없어요. 갔다 오시겠지. 다음에 오시겠지. 그리고 난 편안하게 해요. 아니 이거 아까 굶어 죽나? 그렇게 생각하고. 오래됐죠. 한 20년 정도. 한 거래를 하다 보면은 믿고 이제 오는 거지요. 그러다 보면 아직 그런 저기는 당해보지는 않았어요. 한 그 자리에서만 다니다 보니. 새로워진 건물의 2층에는 상인의 사무실이 있어요. 거기 센터가 있기 때문에 꼭 그쪽으로 연락을 주셔야지 저희가 이제 잘못한 상인에 대한 부분에 대한 것을 처벌을 함으로써 저희 시장이 개선이 되거든요. 상인회와 이제 고객분들이 같이 좀 도움을 주시면 좀 더 시장을 좀 나아지게 하는 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우리 시장이 좀 변화하고 소비자분들이 왔을 때 편하게 수산물을 구매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행객이 몰리는 여름 휴가철이 되면 공항 출국장부터 긴 줄이 늘어선 풍경 자주 보셨을 텐데요. 이제는 이런 불편이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출국 시 안면 인식 정보를 활용하는 스마트 패스 서비스가 인천공항에 도입됐는데요.
여권과 탑승권을 제출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사라질 뿐 아니라 신체 정보로 신원을 확인하면서 항공 보안 수준도 한층 높아질 전망입니다. 보도에 김지영 기자입니다. 인천공항 3층 출국장입니다. 여름 휴가철을 맞아 여행객들이 몰리면서 출국 수속 통로에 금세 긴 줄이 생겼습니다. 이쪽으로 오세요. 여권 탑승권 소지해주세요. 들어가세요. 챙겨야 할 가방도 많은데 여권과 탑승권까지 제출하는 게 여간 귀찮은 일이 아닙니다. 좀 불편하죠. 그런데 뭐 맨날 이거 들고 다녀야 되잖아. 또 어디 넣었다가 또 꺼내야 되고 그러니까 보여줘야 되고 그러니까 줄 서서. 하지만 앞으로는 이런 불편함이 크게 줄어들 걸로 보입니다. 신체 정보로 신원 확인이 가능해졌기 때문입니다. 기존에는 출국장을 통과할 때 여권을 제출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지만 스마트 패스가 도입되면서 이제는 여권 없이 안면 인식만으로 출국장을 통과할 수 있습니다. 인천공항이 국내 공항 최초로 도입한 스마트 패스 서비스입니다. 국제선을 이용하는 7세 이상 승객은 누구나 이용할 수 있습니다. 출국 30분 전까지 모바일 앱이나 공항에 마련된 셀프 키오스크에 안면 인식 정보를 등록하면 됩니다. 출국 시 신원 확인 시간이 단축될 뿐 아니라 항공 보안 수준도 높아질 걸로 기대됩니다. 모바일 앱을 통해서 등록을 함으로 인해 갖고 언제 어디서든지 등록이 가능하고 출국을 할 때 출국 수속을 편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고요. 또 항공 보안 측면에서는 생체 정보를 이용하기 때문에 위변조가 어렵고 현재는 출국장 6곳과 탑승구 16곳에 시범 도입됐지만 2년 뒤엔 모든 출국장으로 확대될 전망입니다. 정부는 앞으로도 첨단 기술을 활용한 대국민 공항 서비스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스마트 패스 서비스는 최초 등록 후 5년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인천공항공사는 스마트 패스를 이용하는 승객도 여권과 탑승권은 반드시 소지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BTV 뉴스 김지영입니다. 요즘은 100세 시대라고 하죠. 이 때문에 제2의 직업은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됐습니다. 동구가 중장년층을 위한 인생 이모작 지원센터를 조성했는데요. 취업과 창업을 준비하는 중장년층에게 다양한 전문 인력 양성 프로그램을 지원합니다. 이정윤 기자입니다. 동구의 인생 이모작 지원센터가 문을 열었습니다. 100세 시대를 맞아 제2의 인생 설계를 준비하는 중장년층. 이들의 취업과 창업을 지원하기 위해 처음 조성한 시설입니다. 이곳에선 다양한 전문 인력 양성 프로그램이 운영됩니다. 주민들에게 반려동물 관리사, 스마트폰 활용 지도사 등 전문 자격증 과정을 무료로 제공합니다. 이모작을 준비하는 우리 중장년 여러분들에게는 담비와 같은 센터가 되리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프로그램이나 교육 활동으로 역량 강화 개발을 위해서 화려한 제2의 인생을 돕도록. 인생 이모작 지원센터에선 교육 강좌뿐만 아니라 문화건강 프로그램, 창업 아카데미 특강도 진행됩니다. 은퇴를 했거나 또 은퇴를 앞두고 있는 중장년층은 기대가 큽니다. 저도 지금 현재 일을 하고 있긴 하는데 근데 이제 은퇴 시기가 좀 다가왔잖아요. 저희 남편도 지금 은퇴를 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좀 막상 은퇴를 하니까 막막해요. 근데 이제 이런 인생 이모작 지원 센터가 있으니까 좀 계획적으로 내가 좀 찾아도 볼 수도 있고 또 재미있게 그렇게 할 수 있는 시설이 생겨서 참 좋은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도 지금 이모작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이런 거 한번 해볼까? 저도 한번 그래가지고 그 옛날에 있던 그 노하우를 한번 살려서 뭐 한번 해볼까 하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아주. 동구 지역의 중장년층은 모두 2만 4천여 명으로 전체 인구의 40%에 달합니다. 40에서 64세 주민이면 누구나 인생 이모작 지원센터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BTV 뉴스 이정윤입니다. BTV 뉴스가 우리 동네 경제 활성화를 위해 마련한 기획보도 으라차차 지역경제 시간입니다.
인천에는 아름다운 자연 경관을 간직한 168개의 섬이 있는데요. 이들 섬의 대표적인 관광 정보와 지역 경제를 차례로 알아보는 기획 마련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삼형제 섬으로 불리는 신시모도의 관광지를 소개합니다. 박은비 리포터가 다녀왔습니다. 영종도 산목 선착장에서 배를 타면 10분이면 닿을 수 있는 신시모도입니다. 웅진군 북도면 신도리와 시도리, 모도리에 있는 각기 다른 섬이지만 연륙교로 이어져 하나의 섬처럼 방문할 수 있습니다. 신시모도가 삼형제 섬으로 불리는 이유입니다. 섬 전체의 경사가 완만하고 잘 정비된 트레킹 코스로 초보 등산객들에도 인기입니다. 신시모도에서 가장 높은 높이 178m의 구봉산을 뒤로하면 탁 트인 시도수기 해수욕장이 눈에 들어옵니다. 모래가 곱고 부드러운 백사장이 펼쳐지고 바다 건너 강화도 만이산까지 보입니다. 2004년 드라마 풀하우스 촬영지로도 알려진 이곳은 갯벌 체험은 물론 얕은 수심으로 해수욕을 즐기기에도 안성맞춤입니다. 인천에서 가까운 거 좋고요. 그리고 아직까지는 사람이 많지 않아가지고 지금 이런 시기 그냥 빨리 온 거거든요. 그래가지고 아이들이랑 갯벌 놀이도 하고 물놀이도 할 수 있어가지고 그게 가장 좋은 것 같아요. 모도의 배미꾸미 해변에는 특별한 조각공원이 있습니다. 배미꾸미는 배에 밑구멍처럼 생긴 데서 붙여진 이름이라고 하는데요. 바닷가의 넓은 마당에는 100여 점의 작품이 전시돼 있습니다. 2003년 모도로 여행하러 온 이희로 작가가 이곳에 작업실을 냈고 완성한 작품을 하나씩 마당에 전시한 것이 조각공원의 시초입니다. 모도의 포토스팟은 이뿐만이 아닙니다. 이곳의 땅이 박쥐의 모양을 닮았다고 해서 박죽이라고 불리는 곳입니다. 파란 하늘과 어우러진 빨간색 조형물이 있어서 모도의 사진 명소로도 불립니다. 그림 같은 서해 풍경과 어우러진 모도라는 글자가 군더더기 없이 순박한 모도의 모습과 닮았습니다. 이처럼 신시모도는 각기 다른 섬의 매력을 한 번에 느낄 수 있습니다. 소라 좋고 또 해수욕도 즐기실 수 있어서 참 좋고요. 또 박주기 같은 데 가시면 모도 조형물도 있어서요. 사진 찍기 참 좋아요. 저희가 신시모도가 다 다리로 연결돼 있어갖고 자전거 여행하기도 참 좋고요. 그리고 신도 저수지도 있어서 저수지 구경도 할 수 있고요. 섬과 섬을 이어주는 두 개의 연륙교를 넘나들며 세 개의 섬을 둘러볼 수 있는 신시모도. 배 도착 시간에 맞춰 운영되는 마을버스를 타거나 자전거를 타고도 3시간 정도면 섬 전체를 둘러볼 수 있습니다. 도심에서 멀지 않은 섬, 삼도 삼색의 매력이 가득한 섬. 첫 섬 여행이라면 신시모도에서 시작해보는 건 어떨까요? 지금까지 신시모도에서 으라차차 지역경제 박은비 리포터입니다. 이번 주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이상으로 BTV 주간종합 뉴스를 마칩니다. 편안한 주말 보내시길 바랍니다.